서양 사람들보다 우리가 뚱뚱하지도 않은데 왜 유독 우리 한국인들이 당뇨병에 더 잘 걸리는 걸까요? 주변에서 흔히 우리가 췌장이 작아서 그래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이게 단순히 췌장 크기 이거 하나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단순히 살 빼세요, 운동하세요. 이 공식이 한국인한테는 안 통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들이죠. 체중계 숫자 너머에 진짜 원인이 숨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한국인이 당뇨에 왜 이렇게 취약한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 그 숨겨진 용의자들을 하나씩 추적해보고요. 최종적으로는 나에게 딱 맞는 정말 실질적인 관리법까지 찾아내는 거, 이게 오늘의 임무입니다. 네, 오늘 탐사의 첫 번째 단서는 분당 서울대병원의 한 연구 결과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체격의 서양인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 몸의 인슐린 공장, 즉 췌장이 얼마나 다르게 작동하는지 제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췌장 외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공범들이요? 네, 우리 몸속 다른 장기들이 어떻게 당뇨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결고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수사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췌장부터 한번 신물해보죠. 정말로 한국인의 췌장이 서양인보다 작고 약한 게 이게 팩트인가요? 네, 그게 팩트입니다. 그 연구 결과를 보면요. 체격이나 나이가 비슷한 서양인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인의 췌장은 크기부터가 한 12% 정도 더 작았어요. 12%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크기보다 기능이에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이 무려 36.5%나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36.5%요? 네. 와, 이건 거의 3분의 1 토막이네요. 그냥 좀 약한 수준이 아닌데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당뇨는 비만 때문에 생겨서 인슐린이 말을 안 듣는 병이다 이 상식이 한국인에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2형 당뇨가 주로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인슐린은 펑펑 나오는데 몸이 나를 안 듣는 문제라면 네네. 한국인에게는 그 인슐린 저항성에 더해서 애초에 인슐린 공장인 췌장의 생산 능력 자체가 부족한 이른바 1.5형 당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른 당뇨 환자가 그렇게 많은 거군요. 제 주변을 봐도 정말 날씬한데 당뇨 진단받고 충격받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살을 더 뺄 수도 없으니까 더 막막해 하시고요. 맞아요. 자료 통계를 봐도 전체 당뇨 환자의 절반은 비만이 아니고요. 또 비만인 경우도 대부분 고도 비만이 아닌 경도 비만이에요. 이분들은 이미 식단 관리나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데도 혈당이 안 잡히니까 더 힘들어하시죠. 혹시 그런 분과 관련된 좀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70대 할머니 한 분이 떠오르네요. 정말 뼈밖에 안 남을 정도로 마른 체형이셨는데 하루에 밥 딱 한 공기를 3끼에 나눠 드시고 와, 식후에는 무조건 1시간씩 운동하고 심지어 인슐린 주사까지 맞고 계셨어요. 그런데요? 그런데도 당화혈색소가 8% 밑으로 절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데도요? 네, 그 사례를 보면서 확신했죠. 이건 단순히 식사, 운동, 체중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고요. 췌장이 선천적으로 약하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이 약한 췌장을 더 힘들게 만드는 다른 요인들이 우리 몸 안에 또 있다는 뜻이겠네요. 자료에서 지목하는 다음 용의자는 누군가요? 네, 바로 간입니다. 간. 간이요? 네, 우리는 간을 보통 해독기관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간은 혈당 조절에 아주 중요한 사령탑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남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간 창고에 저장했다가 공복일 때 다시 꺼내서 에너지로 쓰는 일종의 혈당 은행인 셈이죠. 간이 혈당 은행이었군요. 처음 듣는 얘긴데요. 그럼 이 은행 기능이 고장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 간이 좀 약한지 알 수 있는 그런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몇 가지 단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손톱에 세로줄이 생긴다거나 눈이 자주 충혈되고 피곤하다. 혹은 자다가 쥐가 잘 난다. 이런 증상들이요. 정말요? 저는 쥐 나는 거 그냥 마그네슘 부족인 줄 알았는데 그게 간 문제일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간이 지쳐서 근육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신호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또 하나 있는데 혹시 술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시뻘개지는 분들 있죠? 제 주변에 정말 많아요. 그건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연구 자료를 보니까
유전적으로 이 알코올 분해 요소가 부족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당뇨 발병 위험이 무려 2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2배나요? 네, 알코올을 해독하는 것도 간의 몫이니까 얼굴이 붉어진다는 건 나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간이 보내는 비상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와, 술 마시면 얼굴 빨개지는 게 당뇨 위험 신호일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새로운 사실인데요. 듣고 보니 술 마신 다음 날 유독 단계 당기는 것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럼 간 말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공범이 있을까요? 네, 바로 소화기, 즉 위와 장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식사만 하면 유독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거나 아니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식곤증이 몰려오는 분들이요. 완전 제 이야기인데요. 밥 먹고 나면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이런 소화기능 저하가 혈당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그런 분들은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요. 식후 혈당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요. 한번 올라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아, 위장에서 음식이 너무 오래 머물면서 혈당 조절 시스템 전체를 교란시키는 거죠. 최근에 위고비나 오젬픽 같은 약들이 엄청난 화제잖아요. 그 약들도 결국 장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정확해요. 그 약들이 바로 장에서 나오는 GLP-1이라는 호르몬의 원리를 이용한 건데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애초에 장 건강이 엉망이면, 즉 장내 유익균이 부족하고 유해균이 득실거리면 이 약들의 효과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장 환경이 나쁘면 약효도 제대로 못 받는군요. 네, 바로 그렇죠. 결국 모든 길은 장으로 통하는군요. 자, 그럼 췌장, 간, 소화기까지 나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마지막 용의자가 한 명 더 남았는데 이건 좀 의외예요.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이랑 혈당에 무슨 관계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심장 기능은 펌프질 자체보다는 스트레스와 감정의 영역에 더 가까워요. 평소에 걱정이 많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거나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 바로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스트레스가 혈당을 올린다는 건 들어봤는데 그 영향이 그렇게 큰가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게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 속으로 방출시켜서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려요. 잠도 못 자게 만들고요. 혈당 조절의 진짜 숨은 복병이죠. 네, 제가 경험했던 아주 놀라운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9%가 넘고 매일 살기 싫다는 말씀까지 하시던 중년 여성 환자분이셨어요. 아이고. 약을 써도 도무지 차도가 없어서 진료 후에 남편분을 조용히 불러서 제가 미션을 하나 드렸습니다. 아내분께 하루 3번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3번 안아주세요. 아니, 처방전이 사랑한다 말하기라니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요. 근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네. 처음에는 남편분이 엄청 어색해하셨지만 정말 열심히 하셨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 뒤에 환자분이 오셨는데 얼굴이 환해지신 거예요. 2달 뒤에는 병원 검사에서 당화혈색소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컨디션도 너무 좋아져서 결국 치료를 조기 종결했습니다. 와. 스트레스라는 그 근본 원인이 해결되니까 몸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은 거죠? 와,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몸의 병이 낫는다.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자, 그럼 범인과 공범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췌장, 간, 소화기, 심장. 그럼 이제 이 4가지 약점에 따라 관리법도 당연히 다 달라져야겠어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혈당 수첩에 숫자만 빼곡히 적는 게 아니라 내 몸은 이 4가지 중에 어떤 유형에 더 가까울까? 이걸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해요. 좋아요. 그럼 간 유형부터 해결책을 들어볼까요? 혈당 은행이 고장난 사람들은 뭘 가장 먼저 해야 하나요? 간 유형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딱 2가지입니다. 네. 금주 혹은 절주, 그리고 간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충분한 수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게 가장 강력한 처방이에요. 소화기 유형은요? 식후 더부룩함 때문에 힘든 분들을 위한 팁이 있을까요? 소화기 유형의 핵심은 저녁 식사 후 잠들기 전까지 최소 3시간의 공복을 확보하는 거예요. 위장을 완전히 비우고 잠자리에 들어야 밤새 위와 장이 푹 쉴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간혹 소화가 안 된다고 죽이나 누룽지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릴 수 있어서 소화 기능이 정말 극도로 떨어진 분이 아니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심정 유형은 역시 스트레스 관리가 관건이겠네요. 네.
거창한 걸 할 필요는 없어요. 잠들기 전 5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거나 스스로에게 괜찮아, 오늘 하루도 잘했어 라고 다독여주는 습관이 중요해요. 그리고 의외로 커피 끊기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심장 두근거림을 유발해서 불안감을 키울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약한 췌장을 위한 맞춤 관리법은 뭔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당뇨인들이 정석처럼 따르는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단 있죠? 네, 그렇죠. 췌장 기능이 약한 한국인에게는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네. 잠깐만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보통 당뇨 관리의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게 저탄수화물 식단 아니었나요? 그걸 하면 안 된다고요? 극단적으로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탄수화물이 몸에 너무 안 들어오면 우리 췌장이 인슐린 만드는 법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기능을 게을리하게 될 수 있어요. 아, 공장이 일감이 없으니까 아예 문 닫을 준비를 하는 셈이죠. 와. 이건 정말 제대로 알아야겠네요. 그럼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면 안 되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거죠? 네, 현미밥이나 통곡물 같은 좋은 복합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해서 췌장이 꾸준히 자기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해요. 그리고 췌장에게 휴식 시간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러려면 간식 끊기가 필수입니다. 간식이요? 네, 아침, 점심, 저녁 일하고 중간중간 간식 때문에 또 일하면 췌장은 과로사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팁도 있을까요? 네, 자료에 따르면 췌장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황기차를 물처럼 마시는 것도 좋고요. 또 췌장이 우리 등 쪽 흉추 7, 8번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어깨를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거나 폼롤러로 등 중앙 부분을 마사지해 주는 것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내 몸의 약점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 현재 상태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검사, 일종의 건강 성적표 같은 게 있다면 좋겠어요. 합병증 위암도 미리 알 수 있다면 더 좋고요. 맞아요. 그래서 혈당 체크 외에 이 세 가지 검사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인슐린 저항성 검사예요. 우리 몸이 인슐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보는 거죠. 둘째는 인슐린 분비량 검사, 다른 말로 C펩타이드 검사인데요. 이건 우리 췌장에서 실제로 인슐린이 얼마나 뿜어져 나오는지, 공장의 생산력을 직접 확인하는 검사예요. 1.5형 당뇨가 많은 한국인에게는 특히 더 중요하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검사는 합병증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죠? 네, 바로 모세혈관 검사입니다. 손톱 및 주름의 모세혈관을 현미경으로 직접 들여다보는 간단한 검사인데요. 혈관 모양이 찌그러져 있거나 출혈이 있는지 등을 보고 당뇨의 3대 합병증인 눈, 신장, 신경손상 위험을 아주 초기에 예측할 수 있어요. 오늘 대화에서 당뇨 졸업이라는 말이 참 인상 깊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그냥 혈당 조절을 잘하는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당뇨 관해라고 하는데요. 먹던 당뇨약을 모두 끊고 6개월 이상 당화혈색소 6.5% 미만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해요. 저희는 이걸 좀 더 희망을 담아서 당뇨 졸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졸업이라니 정말 희망적인 단어네요. 한번 졸업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인생이 바뀝니다. Look Ahead라는 아주 유명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당뇨를 한 번이라도 졸업했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나중에 심장질환 위험이 40%, 신장질환 위험이 33%나 감소했어요. 와, 당뇨 졸업은 단순히 혈당 수치가 좋아지는 걸 넘어서 내 몸의 시스템 전체가 건강하게 리셋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와. 오늘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니 한국인의 당뇨는 췌장이라는 하나의 범인을 쫓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네요. 간, 소화기, 심장까지 얽히고 설킨 아주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는 복합적인 미스터리였습니다. 결국 혈당 숫자만 쳐다볼 게 아니라 내 몸의 어떤 부분이 약한지 그 진짜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당뇨약을 복용해도 환자의 70%는 혈당 조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70%나요? 네, 기존의 방법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내 몸의 약한 고리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관리한다면 충분히 졸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발로 진행되기 직전 단계인 말초신경병증 환자분들도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88.2%라는 높은 호전율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희망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며 오늘 탐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의 몸은 오늘 우리가 추적한 4명의 용의자, 즉 췌장, 간, 소화기, 심장 중 어떤 부분에서 가장 자주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혈당 수치라는 결과 너머에 있는 당신 몸이 보내는 그 진짜 신호에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당뇨 관리를 넘어 당신의 삶 전체를 건강하게 되돌리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어쩌면 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건강 문제, 바로 당뇨병에 대한 겁니다. 특히 나는 마른 편인데 왜 당뇨 위험이 높다는 거지? 하고 궁금해하셨던 분들, 그 유전적 비밀을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거예요. 흔히들 당뇨병은 살이 쪄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체중만 빼면 된다. 이런 조언을 많이 듣죠. 근데 만약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사실은 그 이면에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딱 이런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아니, 난 날씬한데 왜? 혹은 살을 빼도 왜 그대로지? 하고요. 바로 이 지점. 살 빼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는 이 혼란스러움에서부터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포인트부터 살펴볼까요? 한국인의 높은 당뇨 위험 뒤에는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태어날 때부터 가진 생물학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진행했어요. 뭐냐면 체격이나 나이가 거의 똑같은 한국인과 서양인을 나란히 놓고 비교 분석한 거죠. 과연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됩니다. 결과를 봤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한국인의 췌장은요, 유전적으로 서양인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크기가 12% 더 작다는 겁니다. 이게 선천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크기만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작은 췌장은요, 기능적으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생산 능력이 무려 36.5%나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6.5%. 이건 정말 큰 차이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많은 한국인의 당뇨는 인슐린이 있는데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공장 자체가 작아서 절대적인 생산량이 부족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췌장 말고도 우리 몸에는 당뇨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다른 약점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약점 후보는 바로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에너지 창고잖아요. 포도당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면서 혈당을 아주 정교하게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혹시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특히 이 술 한 잔만 마셔도 얼굴 확 빨개지는 분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남성의 경우에요, 이게 당뇨병 발병 위험을 거의 2배 가까이 높일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 자, 두 번째 약점은 바로 소화기 계통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혈당으로 얼마나 빠르고 가파르게 변하는지, 이 소화기 건강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식후에 미친 듯이 졸음이 쏟아진다거나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놀랍게도 장 건강이 안 좋으면 일부 당뇨약 효과가 뚝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자, 세 번째, 심장 유형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심장은 우리가 아는 그 심장 기관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나 불안 같은 감정적인 문제에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몸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오르고 또 혈당이 오르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설치고 정말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그럼 이런 선천적인 약점들을 건드려서 결국 당뇨병이라는 문제를 일으키는 방아쇠는 뭘까요? 네, 바로 우리의 현대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음식, 운동 부족, 수면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 이 4가지가 바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인 거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약한 고리를 끊어지게 만드는 주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찾아야죠. 내 몸의 약점이 뭔지 알았다면 거기에 딱 맞는 개인별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반격의 시작인 거죠. 아주 명확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에요. 간이 약하다면 간에게 쉴 시간을 줘야 하니까 금주하고 푹 자는 게 최고고요. 소화기가 문제라면 자기 전에 최소 3시간은 공복을 유지해서 위장을 쉬게 해줘야 합니다. 심장, 즉 스트레스가 문제라면 카페인부터 피하고 명상 같은 걸로 마음을 다스리는 게 핵심이에요. 췌장 관리는 조금 더 특별한데요. 어쩌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무조건 탄수화물을 확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슐린 공장을 더 지치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간식을 딱 끊어서 췌장이 쉴 시간을 주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고요. 환기차를 마시거나 등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그냥 혈당 수치를 관리하면서 평생 약을 먹는 게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당뇨 졸업, 즉 약 없이도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당뇨 졸업이라는 건 먹던 약을 모두 끊고도 최소 6개월 이상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완전한 건강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정말 희망적이지 않나요? 근데 내 몸 상태를 제대로 알려면요, 단순히 혈당 수치만으로는 부족해요. 전체 그림을 보려면 이 3가지 검사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검사는 췌장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C펩타이드 검사는 췌장 기능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세혈관 검사는 합병증 위협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다음에 병원 가시면 꼭 한번 문의해 보세요. 이 당뇨 졸업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연구를 보니까 약 없이 건강한 상태, 즉 당뇨를 졸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최대 40%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죠. 오늘 우리는 한국인의 유전적 약점부터 생활 습관, 그리고 당뇨 졸업이라는 새로운 목표까지 알아봤습니다. 서양인들은 햄버거와 콜라를 먹어도 당뇨에 잘 걸리지 않는데 왜 한국인은 현미밥을 먹고 매일 등산을 해도 당뇨 진단을 받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가 타고난 췌장의 크기에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의 획기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보다 12%나 작고 그 기능은 무려 36.5%나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당뇨는 단순히 췌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간과 위장 그리고 심장이라는 3가지 엔진의 불협화음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평생 약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내 몸의 기능을 되살려 당뇨를 졸업하는 진짜 처방전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당뇨병을 풍요의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먹고 덜 움직여서 생긴 병, 그래서 살을 빼면 해결되는 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이 통념과 너무나 다릅니다. 평생을 소식하며 날씬한 몸매를 유지해온 70대 환자가 당뇨 합병증으로 발을 절단할 위기에 처하고 매일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는 40대 가장이 당화혈색소 조절 실패로 좌절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인 당뇨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세포 단위의 아주 미시적인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유전자와 장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스스로 치유의 주체가 되는 길을 찾는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의학 교과서가 놓치고 있던 한국형 당뇨의 진실과 그 구체적인 해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챕터 1. 논란의 시작, 모든 것을 바꾼 연구. 왜 한국인은 뚱뚱하지 않아도 당뇨에 걸리는가?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분당 서울대병원 임수교수팀이 발표한 기념비적인 연구 결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연구팀은 체격과 나이가 비슷한 서양인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정밀 CT 촬영을 통해 췌장의 크기와 기능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에 비해 그 크기가 12.3%나 작았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뿜어내는 췌장의 기능적 능력은 서양인 대비 36.5%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양인에게는 넉넉한 인슐린 저장 탱크가 있어 과식을 하거나 비만이 되어도 어느 정도 혈당 방어가 가능한 반면 한국인은 태생적으로 작고 예민한 췌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마치 경차 엔진을 달고 대형 트럭에 짐을 싣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만 과속을 하거나 짐을 많이 실으면 엔진이 과열되고 고장이 나는 것처럼 한국인은 조금만 과식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췌장이 감당하지 못하고 혈당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특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살을 빼라는 서구식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은 어쩌면 환자들에게 불가능한 미션을 강요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한국 당뇨 환자의 절반은 비만하지 않은 마른 당뇨 환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철저한 식단 관리와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잡히지 않아 병원을 찾습니다. 하루 세끼 밥 한 공기 분량만 나누어 먹고 매 끼 이후 1시간씩 운동을 하는데도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 70대 환자의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비만과의 전쟁이 아니라 췌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보완할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렇다면 작고 약한 췌장을 가진 한국인이 당뇨를 이겨낼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췌장을 도와 혈당을 조절하는 우리 몸의 다른 조력자들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챕터 2. 밝혀지는 진실, 반박하는 근거들. 췌장의 기능이 떨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당뇨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혈당 조절을 돕는 강력한 지원군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상 전문가들은 한국형 당뇨 환자들에게서 췌장 외의 간, 소화기, 심장이라는 세 가지 장기의 기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분석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당뇨 치료의 핵심 열쇠입니다. 첫 번째는 간 기능이 떨어진 간형 당뇨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거대한 포도당 창고입니다. 식사 후 혈액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바꾸어 저장했다가 공복 시에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해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창고 문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을 저장하지 못해 식후 혈당이 치솟고 필요할 때 내보내지 못해 공복 혈당 조절에 실패합니다. 자신의 손톱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손톱의 세로줄이 뚜렷하거나 표면이 거칠다면 간의 피로도가 높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술 한 잔에도 얼굴이 쉽게 붉어지거나 이유 없는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면 당신의 간은 혈당을 조절하느라 과부하가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형 당뇨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식곤증이 심하게 몰려오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물이 위장에 오래 머물게 되고 이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악화시켜 혈당 조절 호르몬의 작동을 방해합니다. 이런 유형의 환자들은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매우 높게 나타나며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일반인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립니다. 세 번째는 심장형 당뇨입니다. 이는 혈액을 펌프질하는 심장의 물리적 기능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자율신경계의 조화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평소 걱정이 많고 예민하며 작은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스트레스에 취약한 이들은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가 잦아 혈당 수치가 널뛰기를 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날 공복 혈당이 이유 없이 치솟는 현상이 바로 이 심자형 당뇨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췌장이 약한 한국인에게 이 세 가지 장기의 약점까지 겹쳐질 때 당뇨라는 시한폭탄은 비로소 터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소화가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혈당과 직결되는 것일까요? 그 생물학적 기전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챕터 3. 더 깊은 진실, 과학적 원리 탐구.
우리가 흔히 듣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 뒤에는 복잡하고 정교한 호르몬의 작용 기전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소화기와 혈당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GLP-1이라는 호르몬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장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췌장으로 달려가 인슐린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뇌로는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 역시 바로 이 GLP-1의 작용을 모방한 약물입니다. 하지만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진 사람에게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유해균이 득세한 장 환경에서는 GLP-1의 신호가 약해지고 이는 곧 인슐린 분비 감소와 혈당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내 몸의 장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와 혈당의 상관관계를 분자 수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코르티솔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코르티솔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를 혈액 속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저장되어 있던 포도당을 강제로 혈액으로 방출시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입니다. 심장형 당뇨 환자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밥을 먹지 않아도 혈당이 오르는 것은 바로 이 기전 때문입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 부족은 뇌에게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어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밤새도록 췌장을 혹사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당뇨 관리는 단순히 단 것을 먹지 않는 차원을 넘어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전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잘못된 건강 상식으로 인해 오히려 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챕터 4. 숨겨진 위험과 오해.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췌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탄수화물에 대한 공포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저탄고지 식단이나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은 췌장 기능이 약한 한국인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급격히 줄어들면 우리 몸의 췌장은 인슐린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 기능을 스스로 축소시킵니다. 마치 쓰지 않는 근육이 퇴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식사를 하게 되면 췌장은 갑작스러운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특히 마른 당뇨 환자가 무리하게 탄수화물을 끊으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어 혈당 저장 공간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간헐적 단식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을 굶는 행위는 일부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은 긴 공복 시간을 버티기 위해 앞서 설명한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하여 혈당을 올립니다. 또한 점심 식사 때 폭식을 유발하여 혈당 변동성을 키우게 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이 무리하게 공복 시간을 늘리려다 위장 장애를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혈당 조절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혈당 수치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혈관의 파괴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기 전부터 이미 우리 몸의 모세혈관은 고혈당으로 인한 염증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건강한 사람의 모세혈관은 맑고 곱게 뻗어 있는 반면 당뇨 전 단계나 초기 환자의 모세혈관은 찌그러지고 끊어져 있거나 미세출혈이 관찰됩니다. 이 미세혈관의 손상은 결국 망막병증, 신장질환, 그리고 끔찍한 당뇨발 괴사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됩니다. 그렇다면 약해진 췌장을 보호하고 망가진 혈관을 되살리며 널뛰는 호르몬을 잠재울 진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챕터 5.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한국인의 작고 소중한 췌장을 지키고 당뇨를 졸업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닌 내 몸을 살리는 생존 전략입니다. 첫째, 저녁 식사 후 4시간 공복의 법칙을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한국형 당뇨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장을 비우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음식물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4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은 물 외에 어떤 것도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장이 빈 상태로 잠들어야 수면 중 뇌와 장기가 온전히 휴식할 수 있고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늦은 식사를 했다면 아파트 계단을 오르거나 실내 자전거를 타서라도 반드시 소화를 시킨 후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둘째, 한국인의 췌장을 깨우는 환기차를 활용하십시오. 전통의학에서 기운을 보강하는 약재로 쓰이는 환기는 현대 연구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췌장 기능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 1리터에 환기 한 주맥 10g을 넣고 2030분간 끓여 물처럼 수시로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당의 변동폭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맛이 감돌아 마시기에 부담이 없고 닭백숙에 넣을 만큼 안전한 식품이므로 일상에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셋째, 식후 10분, 맨발 걷기의 기적을 실천하십시오. 식사 후 10분은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것은 최악의 습관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맨발 걷기입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소화 기능이 촉진되고 전신 근육이 활성화되어 잉여 포도당을 빠르게 태워버립니다. 야외 활동이 어렵다면 실내에서 지하판을 밟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을 몰아서 운동하는 것보다 매 끼니 식후 10분씩 쪼개서 움직이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넷째, 나만의 식사 순서를 설계하십시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거꾸로 식사법은 이제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밥을 지을 때 쌀과 잡곡의 비율을 55로 맞추고 소화가 잘 되는 두부, 달걀, 닭가슴살을 매 끼니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현미나 잡곡을 고집하기보다 백미의 잡곡을 적절히 섞어 소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결론. 핵심 요약 및 성찰. 오늘 우리는 한국인의 당뇨가 서구와는 다른 생물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한국인의 췌장은 선천적으로 작고 약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보다 췌장을 아껴 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간, 소화기, 심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혈당이 잡힙니다. 셋째, 저녁 4시간 공복, 환기차, 식후 맨발 걷기는 췌장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당뇨 진단은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이자 인생의 후반전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약 하나에 의존하여 질병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간다면 당뇨 졸업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